여러분, 중소기업의 피눈물이라. 제가 현장 중심으로 중소기업을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지금 중소기업은 4중고, 5중고를 맡고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건비도 상승을 했지만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참 심각하죠. 이것은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초경제 위에 중간경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중소기업일까요? 그러면 중간경제도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초경제 바닥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닥경제라고 이야기하는 자영업자들의 어떤 매출은 떨어지고 영업이익도 떨어지고 여기에 사람 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참 폭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중소기업까지 그게 확장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중소기업 직원 미충원율입니다. 이게 기준이 언젠가 하면요, 2012년입니다. 죄송합니다. 2022년입니다. 2022년이에요. 그런데 미충원율이 13.4%입니다. 그러면 10명을 뽑고 싶은데 실제로 뽑아보면 지금 9명, 8명 8.7명 정도만 뽑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단순하게 제가 10명을 뽑는데 8.7명만 뽑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중소기업이 사람 뽑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것은요, 그동안 계속 쌓여왔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보세요. 이 지표를 보면 진짜 놀랍니다. 놀라요. 당장 말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 13.4%의 미충원율이 있었습니다. 인력으로 따지면 16만 4천 명이에요. 16만 4천 명. 이 말은 여러분, 공장을 더 확장하고 싶어도 확장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고요. 인력을 더 늘려서 매출을 더 확대하고 싶어도 확대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피눈물은 맞죠. 2021년 상반기에 9만 5,700명이 미충원 인력이었는데 2022년 상반기에는 16만 4천이니까 진짜 많이 늘어났잖아요. 2021년 상반기에 9.6%가 미충원율이었다면 2022년 상반기에는 13.4%의 미충원율이라는 것. 이것은요, 결국 지금 이대로라면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중소기업은 고물가에 힘들고 고환율에 힘들고 고금리에 난리도 아닙니다. 여기다가 인력난까지 겹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나 공장 안 할래. 나 공장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무식한가? 이것은 여러분, 이 지표를 보시면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말입니다. 배달 라이더들이 20대 30대를 데려간 인력을 한번 보세요. 2017년 10월에 29만 8천 명이었습니다. 2022년 10월에 42만 명이 무려 40.7%가 증가했습니다. 20대 30대가 배달 라이드로 몰렸다는 이야기예요. 중소기업에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배달 라이드로 몰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배달 라이드로 몰릴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사람들이 움직이는 데는요, 핵심이 돈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면 월급이 적어요. 게다가 주 52시간제가 적용되고 나서는요, 한 달에 이게
250만 원 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250만 원 벌기가 말입니다. 예. 그런데 배달 라이드를 하면요. 예.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요. 2020년, 2021년, 2022년 예, 이 상반기 때만 하더라도 배달에서 많이 버는 사람들이 1,000만 원씩 번다는 이야기가 예, 언론 지상에 계속 나왔었거든요. 아무리 못 벌어도 600만 원은 번다요. 아무리 못 벌어도. 그러면 여러분 6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중소기업에서 내가 직원으로 일할 때 예, 250만 원이라는 숫자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게다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면 예, 이게 사장도 있고 간부도 있고 선배도 있고 눈치 코치 다 봐야 됩니다. 배달 라이더 내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면 되고요. 내가 일하기 싫으면 일 안 하면 됩니다. 그만큼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돈도 많이 줘요. 자유도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당연히 배달로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야간에만 배달로 뛰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야간에만 배달로 뛰었는데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예, 그 월급보다 더 많이 벌어가니 배달로 갈 수밖에 없겠죠. 차라리 나 기업을 그만두고 예, 배달로 이직할래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충격적인 이야기죠. 시장은 시장대로 움직이니까 그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주 52시간제 이것은요. 시장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습니다. 아직도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아마 공장들이 더 많이 망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전국의 공업시설 경매 건수입니다. 공업시설이라는 게 공장이죠. 공장. 예, 제조공장, 뭐 공장 용지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2022년 3분기에 645건이었습니다. 그러더니 4분기엔 698건이에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죠. 예, 50건이 더 늘었으니까 굉장히 분기에 이만큼 늘어난다는 것은요. 중소기업에 제가 줄폐업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소기업의 줄폐업이 현실화. 야, 진짜 심각하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의 줄폐업에서 끝나지 않고요. 좀 더 나아가면 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잠재 성장률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취업자가 적고 그러면 잠재 성장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잠재 성장률의 구성 요소를 생각해 보자고요. 자본의 요소, 노동의 요소, 예, 총 요소 생산성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취업자가 줄어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취업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노동의 요소가 감소하겠죠. 예, 자본의 요소는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총 요소 생산성. 아니 직원을 구할 수가 없는데 중소기업이 혁신을 하고 싶고 해요. 뭔가 중소기업 더 늘리려고 해요. 그러나 사람이 없어서 생산을 못하는데 요소 생산성이 늘어날 수가 없죠. 그러면 예, 자본이 있다고 한들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뚝뚝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말입니다. 여러분 2020년에서 2030년까지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은 1.89%입니다. 지금 올해 성장률 여러분 이야기 들으셨죠? 정부는 1.6% 잡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잠재 성장률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잠재 성장률은 최소한 따라가야죠. 그런데 잠재 성장률도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대로 가면 2030년에서 40년에는요. 네, 잠재 성장률이 0.69까지 떨어지고요. 2040년에서 2050년 0.05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2050년에서 2060년 0.03%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지표를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이 침몰해 간다는 이야기 여기가 틀리지 않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저는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도대체 우리 국가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대한민국은요. 이대로 가면
이대로 가면 당장 2030년 지금으로부터 7년 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후가 되면 0점대 성장을 한다는 거 0점대. 대한민국이 굉장히 나빠진다는 이야기예요. 취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경제 침몰의 시작이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저출산 대책부터 시작을 해서요. 고령화 대책까지 쉽게 말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정책들을 국가 경제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쟁력을 다시 살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쪼그라든다는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니게 됩니다. 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아주 바른 정책을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바른 정책을. 지금처럼 말입니다. 규제 혁파 굉장히 빠르게 하고요. 거기에다가 필요한 인력 계속 공급을 해주고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저거예요. 장기 근로자 처우에 대한 문제. 이게 외국인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뭐 영주권을 준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는데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주권까지 줘야 될까? 뭐 그런 생각은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우리는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외국 인력을 좀 더 들여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력들이 중소기업에 가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요. 중소기업들 말입니다. 이게 장인제도 같은 거 말입니다. 아주 활성화시키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제가 취재할 때 보면 신지식인 제도라고 있었습니다. 그 신지식인 제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실제로 말입니다. 나중에는 유야무야 됐긴 했지만 신지식인이 된다고 하면요. 너도 나도 가서 그 사람한테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중소기업에도요. 우리가 인간문화재 정하듯이 뭐 기업의 문화재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중소기업의 장인들 국가 어떤 이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름 만들어서 말입니다. 뭐 국가장인이라든가 국가명인이라든가 이런 자격을 주고요. 거기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해주면 아마 중소기업 젊은이들도 관심을 가질 겁니다. 힘들기는 힘들죠. 그러나 내가 명인의 반열, 국가 명인의 반열에 들어선다면 제조업도 저는 활성화될 수 있고요. 정부가 그 국가 명인에 대해서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면 저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저라고 하더라도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국가 명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가서 일을 하면 일을 가르쳐줘.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시장적인 접근도 필요하지만 뭔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면서 시장적인 접근을 하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이 지금 중소기업들의 어떤 활력 더는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다양한 정책을 펴야 되겠죠. 주 52시간제를 완전히 꺾어준다든가 일할 사람은 더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든가 그죠? 여기에다가 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계 인력들을 좀 더 들여와서 중소기업에 공급을 해준다든가 또 필요한 거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직접 현금을 지원하지는 말고요. 이게 간접적으로 컨설팅 제도 같은 것도 만들어도 될 겁니다. 아마. 컨설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좀 양성을 해서요. 돈을 주되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또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점검해 보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작정 중소기업에 돈을 줄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어떻게 사용이 돼서 어떻게 이게 효과가 일어났는지까지도 만약에 본다면 유럽식이죠. 유럽은 실제로 돈을 주면 그렇게 컨설팅 제도를 활용해서 효과를 직접 컨설턴트들이 현장에 가서 보게 하거든요. 그리고 보고서를 그 기업에 있는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컨설턴트들이 보고서를 씁니다. 저는 그런 제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주되 실제로 효과를 많이 나타낼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그런 다양한 정책들이
지금 중소기업의 피눈물을 좀 닦아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이게 시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국가 지도자가 되면요. 이게 매번요. 수박 그달기만 하고 말거든요. 저는 중소기업에 진짜 중요한 자금 지원, 진짜 중요한 인력 지원, 거기에다가 명예까지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어떤 자랑, 자부심이 생기면 저는 국가 명인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인데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